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3273번 두수의 합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n개의 서로 다른 양의 정수 a1부터 an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다. 이때 a들의 이제 각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다. 그래서 자연수 x가 만약에 주어졌어요. 주어졌을 때 그 A에 있는 어떤 두 수의 합으로 이 합이 X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케이스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AI와 AJ의 쌍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수열이 어떻게 주어지지는 못하겠지만 모든 자연수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X가 10이면은 얘는 1 더하기 9로 표현이 가능하고 2 더하기 8로 표현이 가능하고 요런 쌍이 몇 개인지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조금 더 내려가서 문제를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출력을 한번 봐보면 첫 번째 줄에는 수열의 크기 n이 주어지고요. 다음 줄에는 수열에 포함되는 수가 주어진대요. 그리고 셋째 줄에는 x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쌍의 개수를 출력하라고 돼요. 자, 여기서 의미를 보면은 이 9는 수열의 개수, 그리고 요 데이터가 수열의 정보가 될 거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x의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두 쌍을 뽑아서 13을 만드는 걔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냥 눈으로 봐서 해보면 13이 될 수 있는 방법, 얘랑 뽑으면 13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얘랑 뽑으면 13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뽑을 수 있는 방법이 10이랑 1 이렇게 해서 얘네 각각 이렇게 쌍을 맺으면 1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 쌍이 나온 거 경우.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위에 보면 시간 제한이 1초입니다. 시간 제한 1초. 그리고 여기 보면은 n의 크기가 10만. 근데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5가 혹시 후보가 될까 해서 5랑 나머지 애들 하나하나 다 해봅니다. 그 다음에 12가 후보가 될까 해서 나머지 애들이랑 다 해봅니다. 근데 얘는 탈락이 되죠.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5 여기 하나를 찍고 나머지 여기를 대충 n이라고 봐요. 12 하나 찍고 n이라고 봐요. 이 n개의 만큼의 데이터에 대해서 n번을 탐색하는 거를 n개의 원소의 개수만큼 해야 되니까 얘 시간 복잡수는 5n 제곱이 됩니다. 근데 n 10만입니다. 10만 곱하기 10만 곱하기 10만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5n 제곱이 아니라 얘 할 때는 조금 줄어들잖아.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이게 1억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초 안에 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1억을 보통 1초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 드리진 않았나? 근데 이 1차원 배열을 가지고 탐색을 할 때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라고 생각해보면 투포인터예요. 근데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근데 이 투포인터가 문제마다 정말 다르고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투포인터가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데이터가 처음에 정렬을 해놓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정렬을 한번 고려해봐야 됩니다. 왜냐? 기본적인 정렬은 n 제곱인데는 n 로그 n이에요. 근데 10만의 n 로그 n은 계산해보면 1억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정렬 한번 돌리는 거 큰 문제 안 된다. 그 다음에 투포인트로 만약에 했을 때는 5의 n 시간 복잡도만에 돌죠. 그럼 이거 둘 중에 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n 로그 n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형태로 가능하다. 그럼 제가 이 형태로 한번 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쌍을 찾아서 출력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손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를 정렬을 해볼게요. 정렬. 1, 2, 3, 5, 7, 9, 10, 11, 12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거를 여러분 좀 느낌으로 알면 좋은데, 이쪽으로 가면 데이터가 커져요. 이쪽으로 가면 데이터가 작아져요. 근데 우리는 항상 X에 수렴하게끔 뭔가 탐색을 하고 싶어요. X에 수렴하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놓을 거냐. S 값의 시작점을 여기, 종료점을 여기다 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요. 1 더하기 12. 10점 됐죠? 오케이. 하나 찾았다. 하나 찾았으면
뭐 어느 거나 상관없는데 뭐 얘를 한 칸 이쪽으로 옮겨. 이거랑 요거랑 이제 보는 거죠. 봤는데 어때요? 13보다 작죠? 작으면 작다는 거는 뭐냐면 두 수를 합한 게 작다. 13보다 작다. 두 수를 합한 결과가 13보다 작다는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13에 가까워야 되는 거 크게끔 올려야 돼요. 데이터를 크게 올리는 방법은 요 값을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을 때는 무조건 S를 오른쪽으로 옮길 거고요. 클 때는 2를 왼쪽으로 옮길 겁니다.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갈수록 데이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2랑 11을 봐요. 그럼 13. 또 하나 찾았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10이랑 12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되니까 탈락. 근데 더 작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오른쪽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10 더하기 13에서 13. 또 찾았죠. S랑 찾았죠. 찾았으니까 얘를 또 이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9랑 13 해보니까 13보다 작아요. 그럼 S를 또 오른쪽으로 옮겨요. 두 개 더하면 14죠, 이번에는. 13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그럼 5랑 7이랑 봐요. 12죠. 13보다 작죠. 그러면 이번엔 S를 이쪽으로 옮겨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법칙은 S는 항상 2보다 작아야 돼. 여기까지 탐색하고 끝. 그러면 3개 찾았으니까 3개 출력. 우리는 데이터를 몇 번 탐색해 봤어요? n만큼. 그래서 2포인터의 시간 복잡도는 5의 n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여기서 좀 알면 좋은 게 왼쪽 오른쪽 끝에서 시작하고 왼쪽 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렬을 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스타트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데이터가 커지고 제일 끝에 있는 엔드 포인터가 왼쪽으로 올수록 데이터가 작아진다. 그걸 이용해서 X에 수렴하게끔 가운데로 오면서 탐색을 하면 2포인터가 효율적으로 된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제가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버 3에서 BOJ 3H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 이제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옮기고 예제만 볼게요. PSVM 만들고요. 버퍼드 리더 사용할게요. br new 버퍼드 리더 new input stream 리더 system.in 만들고 처음에 n reader.parseInt br.readline 해서 n을 받았고요. 입셉션 추가해줘요. 그 다음에 a를 선언하겠죠. int a a는 이제 수열 데이터 담고 있는 거 new int n의 크기만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foo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스트링 토크나이저 st는 new 스트링 토크나이저 br.readline 폼을 돌리는데 int i는 0 이제 이런 거 여러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금방 근데 이거서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a 값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줘요. integer.parseInt st.get 만들어놓고 마지막 x 값을 받아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x 값을 받고 나서 여기까지 잘 되는 테스트 자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 놓고요. 디버그 돌리고 예제 그대로 복사한 거 복사를 누르고 빌드 되면은 컨트롤 V에서 보면은 자 A의 값 데이터 잘 들어와 있고요. N, X의 값이 각각 잘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데이터 입력까지는 우리가 잘 했어요. 성공적으로. 자 이제부터 투포인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S는 0 시작 포인트 int 2는 뭘까요? n-1이 되겠죠. 왜냐면 배열을 n만큼 선언했으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양쪽에서 둘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s가 2보다 무조건 작을 때까지는 무한대로 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if s a의 시작점에 있는 값과 부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의 종료 쪽에 있는 값을 더했는데 얘가 x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몇 개의 쌍인지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카운트는 0. 자, 두 개가 똑같다는 거는 두 개의 쌍의 조합으로 x가 된다는 거니까 카운트 뿔뿔 해줄게요.
해주고 이 값을 하나 밑으로 내릴게요. 뭐 어느 걸 내려도 상관없는데 아마 이 값을 내리고 s를 더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값만 내릴게요. 그 다음에 else if 이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했어. 이번에는 두 개의 값이 작아. 작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더 크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s 뿔뿔 해줘. 그렇죠? 반대. 이 반대 else 이 마지막 else의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else의 경우는 잠시만요. 여기 뭔가 문법이 지금 요거 한 점 남았죠? 요 else 이제 크다는 거죠. 두 개가 크다는 거는 앞값을 뒤에 값을 왼쪽으로 옮겨.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카운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run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를 보면 1. 그럼 뭔가 잘못했다는 소리죠. 자, 여기서 잘못된 건 뭘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냐? 정렬을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기 전에 정렬을 한번 해줘야겠죠. 여기서 할게요. 정렬은 자바에서는 array.ch 그래야지 데이터가 쫙 정렬돼서 스타트랑 엔드 인덱스가 의미가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렬해주고요.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제 3으로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 자, 봐보면 여기 데이터 정렬해준다. 정렬해주고 여기를 보면 자, 여기 부분 작을 때 정렬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S고 여기가 2예요. 근데 두 수의 합이 X보다 만약에 작으면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S 값을 한 칸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 데이터 두 수의 합을 더 크게 바꾸는 거죠. 그 다음 요 S는 뭐예요? 더 커. 그때는 2의 값을 한 칸 왼쪽으로 옮기는 요 행위가 두 수의 합을 작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네를 쭉 이렇게 올 때까지 탐색을 한다. 그래서 맞을 때는 뿔뿔 해준다. 요거까지가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해보셨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제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출 누르고 요건 이제 시간 복잡도를 좀 따질 줄 알고 모두 다 브루트포스 형태로 하는 n제곱의 형식으로 안 푸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처음에 그렇게 가버리면은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걸로 돌아가기 좀 힘들거든요. 이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약간 투포인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투포인트 써서 좀 유용하게 콘테스트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니까 투포인터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